미영은 아침 6시에 눈을 뜬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시계는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손은 무게를 잃은 지 오래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마을의 낡은 한옥을 개조한 집. 창밖으로 봄의 새싹이 돋아나지만 미영의 눈에는 회색으로만 보인다. 거실의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 군부대 출신의 남편은 35년을 함께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도 그렇게 살았고 미영도 그렇게 살았다. 이제 남편은 없다. 그럼 미영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 준호의 카톡. 엄마, 주말에 서울 올래? 새로운 아파트 계약했어. 봐야지. 미영은 인상을 쓴다. 준호는 항상 바쁘다. 변호사 일이 바쁘고 결혼을 안 했고 엄마보다는 일을 우선한다. 딸 서현의 메시지도 온다. 엄마 건강해? 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 서현은 항상 염려한다. 그 염려 속에 미영을 가두려 한다. 미영은 한숨을 쉰다. 자식들은 엄마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 미영 자신의 인생? 그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창밖의 벚꽃길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저 길을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을 텐데 미영은 혼자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닫는다. 아침 공기가 텁텁하다. 미영은 약을 꺼낸다. 우울증 약. 매일 아침 같은 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약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늙어가고 있기 때문일까?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 친구 이정희가 집에 들어선다. 도고마을에서 만난 60세의 은퇴한 간호사. 30년을 병원에서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받고 그래서 더욱 따뜻하다. 미영아, 또 혼자 있었어? 너 진짜. 정희는 손을 펼친다. 비타민, 간식, 꽃. 이번엔 진짜 좀 나가야 해. 우울증 약만 가지고는 안 돼. 햇빛이 제일 좋은 약이야. 미영은 웃는다. 나가서 뭐 하냐고. 이제 좋은 것도 없잖아. 말 같은 소리를. 우리가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아직 살아있지 않아? 그럼 살아봐야지.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건 미영을 향한 채찍질이 아니라 진심의 호소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가 고개를 든다. 정희의 눈빛이 진지하다. 도고 봉사센터 있잖아. 거기 도움 필요해. 책 정리하는 일인데 너처럼 사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딱이야.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미영은 침을 삼킨다. 20년이 넘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그 다음부턴 가정주부였고 그 다음부턴 남편의 간병인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미영도 함께 죽은 줄 알았다. 한 번만 가봐. 부담 없이. 뭐 어때? 책과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도. 정희가 손을 꼭 잡는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산시 시청 근처의 작은 봉사센터. 공간은 낡았지만 정결했다. 책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벽에는 봉사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센터 책임자 유미연 선생님이 미영을 맞이한다. 박미영 선생님이시죠? 이정혜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어요. 사서 경력이 있으시다니 정말 필요한 분을 만났네요. 미영은 조용히 웃는다. 오랜만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35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었다.
선생님, 전문가, 필요한 사람. 이제는 그저 아줌마, 엄마 정도로만 불리는 자신의 이름에 선생님이 붙는다. 책 정리 일은 순조로웠다. 미영의 손이 다시 기억했다. 어느 책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열을 어떻게 할지. 손가락이 움직이자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손이 참. 뒷목에서 누군가가 말을 건다. 미영이 돌아본다. 회색 머리의 남자가 책을 들어올리고 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선하고 차분한 눈을 한 남자. 정현주. 전 건축회사 대표라고 센터 스태프가 소개했었다. 예민하네요. 책을 다루는 방식이. 현주는 웃는다. 오래 한 일이에요. 미영이 짧게 답한다. 그럼 경력이 있으신 거네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현주와 함께 책을 정렬하기 시작했다. 말은 적었지만 현주는 좋은 청자였다. 미영이 말하는 책 분류법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 질문을 했고 당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오후 4시경 미영이 책을 집어 올리다가 현주의 팔이 닿는다. 순간 미영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3년 만에 남자의 팔이 자신에게 닿았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미영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물린다. 죄송합니다. 현주가 사과한다. 괜찮습니다. 미영이 답한다. 그 짧은 교환 속에 무언가가 변했다. 미영은 느낀다. 현주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봉사센터에서 만난 지 2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미영과 현주는 함께 책을 정렬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현주가 미영을 위해 아메리카노를 갖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잔 하실래요? 현주는 항상 이렇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항상 이렇게 답했다. 남편의 기일. 4월 15일. 미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묘지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능평공원 묘지. 30년을 함께한 남편 박재훈이 잠든 곳. 재훈아, 봤어? 나 요즘. 미영은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건넨다. 좋은 사람 만났어. 이름은 정현주고 64세야. 괜찮은 사람 같아. 공기가 고요했다. 내가 배신하는 건가? 넌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데 난. 미영의 목이 메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의 전화다. 미영은 잠깐 망설였다가 받았다. 박 선생님 미안한데. 저 오늘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요.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 미영은 재훈의 묘비를 바라본다. 35년을 함께했던 남편. 그 남편이 지금 말해줄 듯하다. 계속 살아야지 뭐. 네, 현주 씨. 제가 지금 봉사센터 근처에 있을게요. 미영이 답했다.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다. 미영은 느낀다. 이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영은 한 번 더 남편의 묘비를 바라본다. 미안해, 재훈아. 그리고 돌아선다. 6월 아산의 날씨가 더워진다. 미영과 현주는 이제 봉사센터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낸다. 도구 온천 근처의 카페, 실개울 옆 벤치, 때론 현주가 소개한 뜨개질 동호회.
선생님 손이 참 곱네요. 현주는 미영이 뜨개질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빠개 같은데요. 미영이 웃는다. 빠개여도 좋아요. 뭔가 한 땀 한 땀 정성이 보여. 현주의 말투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미영의 마음을 흔든다. 장난스럽던 그 말이 미영에겐 사랑 고백처럼 들린다. 6월 중순 미영과 현주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한다. 도고의 조용한 손칼국수집. 할머니가 운영하는 30년 된 가게다. 여기 좋지 않아요? 현주가 국수를 준다. 네. 참 조용하고 좋네요. 미영이 답한다. 저도 조용한 게 좋아요. 지난 20년간 너무 많은 목소리를 들었거든. 건설 현장에서 회사에서. 이제는 침묵이 편해요. 현주가 국수를 먹으며 말한다. 미영은 그 말을 곱씹는다. 침묵이 편하다는 것. 그건 미영도 같았다. 자식들과의 통화 속 쉼없는 설득과 걱정, 친척들의 조문과 위로, 그 모든 목소리가 미영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현주 씨, 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좀 다른 얘기인데. 현주가 눈을 들어 미영을 본다. 당신은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현주는 천천히 씨앗을 내뱉으며 미영을 바라본다. 그 눈빛은 진지했다.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차라리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현주가 미영의 손을 바라본다. 당신은? 미영은 눈물이 났다. 3년 만에 처음 울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눈물임을 알고 있었다. 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미영이 말한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섭죠. 현주가 미영의 손을 잡는다. 그렇게 여름의 한낮에서 미영과 현주는 서로를 인정했다. 6월 마지막 주 미영과 현주는 서울에 간다. 저 전통 가게들 좀 봐요. 친구들의 가보자. 권유로 미영은 와, 서울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활기차네요. 누군가와 그렇지. 함께 함께 서울을 구경하니 더 좋네. 저 전통 구경한다. 가게들 좀 봐요. 가보자. 도심의 한 와, 갤러리에서 서울거리가 이렇게 그들은 활기차네요. 손을 그렇지. 잡았다. 함께 구경하니 더 좋네. 저 전통 은근하지만 가게들 좀 봐요. 분명한 가보자. 접촉. 와, 서울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 활기차네요. 그렇지. 함께 구경하니 미영이 더 좋네. 저 전통 속삭인다. 가게들 좀 봐요. 가보자. 그래도 괜찮아요? 와, 서울거리가 이렇게 활기차네요. 현주가 그렇지. 묻는다. 함께 구경하니 더 좋네. 저 전통 미영은 가게들 좀 고개를 봐요. 끄덕인다. 와, 서울거리가 사실 이렇게 활기차네요. 미영은 그렇지. 사람들의 함께 눈빛을 구경하니 더 좋네. 저 느낀다. 전통 가게들 좀 봐요. 젊은 가보자. 여자들의 와, 경멸, 서울거리가 노년 이렇게 부부를 활기차네요. 보는 그렇지. 사람들의 함께 구경하니 더 온정한 좋네. 저 전통 시선, 가게들 좀 때론 봐요. 비아냥거리는 눈길. 와, 서울거리가 이렇게 하지만 현주의 갤러리 손이 정말 자신의 아름답네요. 손을 네, 당신과 감싸자 함께라서 더 그 빛나는 모든 것 같아요. 눈빛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 갤러리 정말 당신, 아름답네요. 내 딸 네, 같진 당신과 않지만 함께라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엄마 같기도 하고. 이 미영이 갤러리 정말 웃는다. 아름답네요. 네, 저는 당신과 당신을 함께라서 더 어떤 빛나는 것 같아요. 각도로든 보기 싫어요. 이 갤러리 그냥 정말 당신이 아름답네요. 좋아요. 네, 당신과 함께라서 더 박미영이라는 빛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현주의 말이 갤러리 미영의 정말 가슴을 아름답네요. 후벼 네, 판다. 당신과 함께라서 더 빛나. 그 정희야, 저녁 미영은 오랜만이야. 친구 미영아, 정희에게 저번에 지냈어? 전화한다. 나도 잘 보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야, 난 현주랑 정희야, 오랜만이야. 결혼하고 싶어. 미영아, 저번에 잘 지냈어? 근데 나도 잘 아이들이 보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의 목소리가 정희야, 터진다. 오랜만이야. 미영아, 미영아, 저번에 잘 지냈어? 나도 그래, 잘 보내. 바로 그동안 어떻게 그거야. 지냈어? 당신 정희야, 인생이잖아. 오랜만이야. 미영아, 아이들이 저번에 잘 당신 지냈어? 인생 나도 잘 대신 보내. 그동안 어떻게 살아주냐고. 7월 초 미영의 아들 준호가 갑자기 아산으로 내려온다. 미영이 서울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심각했다. 엄마, 여기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 준호가 거실에서 묻는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봤어. 엄마가 서울 강남역에서 남자와 손잡고 다니는 거를. 그게 누구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엄마 재혼이에요? 3년 만에 아빠도 있고. 준호가 목소리를 높인다. 아빠 유산은? 우리 상속은? 준호. 미영이 말한다. 사실 그 사람이 누구야? 나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경제 상황은? 준호는 변호사의 질문조로 돌변한다. 미영은 입을 다문다. 준호의 질문이 모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현실과 합리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었다. 정현주 씨야. 64세고 건축업 일을 했어. 이제는 봉사활동을. 건축업? 그 사람 경제 상황은? 준호가 끝을 자른다. 엄마,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아빠 보험금, 퇴직금, 이 집. 다 있잖아. 그런데 낯선 남자를. 준호, 내가 엄마를 이렇게 취급하냐? 미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야, 엄마. 엄마는 너무 착해. 누가 좋으면 다 주려고 하는 성격이잖아. 준호가 소파에 앉는다. 정신을 차려줘. 재혼은 위험해. 특히 엄마 같은 성격이면. 미영은 말을 잃는다. 준호와의 만남 다음 날 서현의 전화가 온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가 엄마가 재혼한다고 난리야. 엄마가 남자를 만났어요? 진짜? 서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이미 떠났잖아. 그렇다고 해서 3년 만에. 서현이 울먹인다. 엄마, 내가 봤어. 서울에서 남자 손잡고 다니는 엄마. 난 그걸 보고 진짜 부끄러웠어. 내 친구한테 엄마가 만났다고 어떻게 말해? 미영은 눈물이 난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미영의 심장을 찢었다. 서현,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없니? 나도 외로워. 나도 아파.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왜 그게 잘못된 거야? 미영이 울면서 말한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으니까. 서현의 말이 칼처럼 들어온다. 전화가 끊긴다. 그 밤 미영은 현주에게 전화한다. 현주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만나요. 지금. 현주의 목소리가 현장이다. 밤 10시 도고 온천의 한 펜션 로비에서 미영과 현주는 마주 앉는다. 떠나볼까요? 현주가 말한다. 아이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뭐라고요? 미영이 묻는다. 우리 둘이 떠나자는 거예요. 제주도든 어디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자는 거야. 현주의 눈이 진지하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놀란다. 아마 아이들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생각해봐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살 건지, 당신을 위해 살 건지. 현주가 미영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닫는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7월 말 미영은 결단을 내린다. 정현주와 결혼하기로. 그리고 아이들을 모두 서울로 모였네. 부른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강남의 준호 가족과 사무실. 함께하니 더 특별하네요. 준호, 서현, 모두 미영, 모였네. 그리고 네, 오랜만에 현주가 이렇게 모이니까 앉는다. 다 가족과 당신들이 함께하니 더 물어본 특별하네요. 대로 가족들 답하겠어. 모두 모였네. 난 네, 오랜만에 정현주 이렇게 씨와 모이니까 좋네요. 결혼하기로 했어. 가족과 함께하니 더 특별하네요. 미영이 말한다. 가족들 모두 모였네. 준호가 네, 벌떡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일어난다. 좋네요. 다 가족과 절대 안 함께하니 돼, 더 엄마. 특별하네요. 가족들 절대. 모두 모였네. 아빠가 오랜만에 흙 이렇게 속에 모이니까 좋네요. 있는데 아. 당신이 가족과 그 함께하니 더 사람과 특별하네요. 준호의 가족들 모두 목소리가 모였네. 울린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아빠는 다 가족과 함께하니 아빠는 더 특별하네요. 죽었어.
가족들 모두 내가 모였네. 죽은 게 네, 아니잖아.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미영이 가족과 말한다. 함께하니 더 특별하네요. 엄마 재산은 가족들 우리가 모두 물려받을 모였네. 네,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그걸 낯선 가족과 남자를 위해 함께하니 쓸 더 수 특별하네요. 없어. 가족들 모두 준호가 모였네. 미영을 네, 노려본다.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내 가족과 재산이잖아. 함께하니 더 특별하네요. 내가 쓸 수 가족들 있어. 모두 모였네. 미영이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모이니까 좋네요. 높인다. 가족과 함께하니 더 엄마는 특별하네요. 판단력이 가족들 떨어졌어. 모두 모였네. 변호사로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나는 이걸 그냥 가족과 넘어갈 함께하니 수 더 없어. 특별하네요. 가족들 당신이 모두 모였네. 정상이 아니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판단되면 좋네요. 후견인을 가족과 제가 함께하니 신청할 더 수도 특별하네요. 있어. 가족들 모두 준호가 모였네. 칼 같은 네, 말을 오랜만에 이렇게 한다. 모이니까 좋네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회의록은 서연은 챙기셨나요? 한마디도 하지 네, 않는다.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엄마를 그럼 계속 바라본다. 진행하죠. 그 회의록은 눈빛은 챙기셨나요? 더 이상 네, 모녀로 하지만 제 보는 스타일은 눈이 아닙니다.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죠. 서연아, 회의록은 미영이 챙기셨나요? 딸을 네, 부른다.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서연이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죠. 엄마, 당신은 회의록은 정신을 챙기셨나요? 차려야 돼. 네, 하지만 제 스타일은 폐경기 아닙니다. 우울증이 알겠습니다. 심한 그럼 것 계속 같아. 진행하죠. 회의록은 정신과를 챙기셨나요? 다시 봐. 네, 하지만 제 스타일은 그리고 아닙니다. 나간다. 알겠습니다. 8월 미영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다. 준호는 미영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엄마의 정신적 판단력 재평가라는 명목으로. 서연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SNS도 끊었다. 미영은 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본다. 서연의 최근 사진은 현주와의 사진에서 나오는 미영의 모습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다. 50대 후반에 갑자기 이성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신과 약 때문이다. 노년 재혼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다. 모두 자신을 겨냥한 말이었다. 미영은 약을 다시 찾는다. 우울증 약. 3년 만에 다시 손에 쥔다. 손가락이 떨린다. 내 잘못이었어. 아이들이 맞아. 난 미쳤어. 미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현주의 전화가 온다. 선생님 어때요? 현주는 매일 이렇게 물었다. 현주 씨. 미영이 한숨을 쉰다. 그만할래요. 우리. 뭐라고요? 아이들을 잃을 순 없어요. 그게 나한테 더 소중해. 내가 미쳤어.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선생님,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당신이 아이들 노예가 되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날 노예 삼으려고? 그 말이 미영의 가슴에 박혔다. 8월 중순 미영의 전화벨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미영은 깜짝 놀란다. 현주의 딸 지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였다. 혹시 여보세요? 잘 엄마 지냈어? 같은 사람을 잘 만난 지냈어. 게 벚꽃이 예쁘네. 맞아, 정말 미술 예쁘지? 강사 다음에 같이 일로 보자. 차웅이가 좋아, 약속할게. 소개해줘서 여보세요? 잘 지냈어? 전화했어요. 잘 지냈어. 엄마가 벚꽃이 예쁘네. 아파하고 맞아, 정말 있다면서. 예쁘지? 다음에 같이 보자. 좋아, 지은의 약속할게. 목소리가 여보세요? 잘 따뜻했다. 지냈어? 잘 지냈어. 미영은 벚꽃이 예쁘네. 울음을 맞아, 정말 참을 수 예쁘지? 없다. 다음에 같이 보자. 좋아, 엄마. 약속할게. 여보세요? 잘 아니, 지냈어? 얘기 잘 들었어요. 지냈어. 벚꽃이 예쁘네. 맞아, 정말 아빠가 예쁘지? 엄마와 다음에 같이 결혼하고 보자. 좋아, 싶어 해요. 약속할게. 여보세요? 잘 우리 지냈어? 아빠는 잘 엄마와 지냈어. 벚꽃이 이혼 후 예쁘네. 줄곧 맞아, 정말 예쁘지? 다음에 같이 혼자였거든요. 보자. 좋아, 약속할게. 그래서 제 여보세요? 입장에선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머니라도 벚꽃이 예쁘네. 괜찮은 맞아, 정말 분이면 예쁘지? 다음에 같이 좋거든요. 보자. 좋아, 약속할게. 지은이 여보세요? 말한다. 잘 지냈어? 잘 그 지냈어. 말 벚꽃이 속에 예쁘네. 미영은 맞아, 정말 희망을 예쁘지? 본다. 다음에 같이 보자. 좋아, 약속할게. 자식이 자신을 여보세요? 잘 응원해준다는 지냈어? 것. 잘 지냈어. 벚꽃이 예쁘네. 미영이 맞아, 정말 경험하지 예쁘지? 못한 다음에 것. 같이 보자. 좋아, 약속할게. 지은아, 미안해. 여보세요? 잘 지냈어? 난 잘 내 지냈어. 아빠 벚꽃이 예쁘네. 때문에. 맞아, 정말 예쁘지? 괜찮아요. 다음에 같이 보자. 좋아, 약속할게. 아빠 여보세요? 입장도 잘 지냈어? 이해해요. 잘 지냈어. 벚꽃이 진짜 예쁘네. 맞아, 정말 혼자라는 게 예쁘지? 얼마나 다음에 같이 보자. 외로운지를. 좋아, 약속할게. 여보세요? 지은이 잘 지냈어? 조용히 잘 말한다. 지냈어. 벚꽃이 예쁘네. 맞아, 정말 미영은 그 예쁘지? 다음에 대화에서 같이 보자. 감정이 좋아, 약속할게. 폭발한다. 여보세요? 잘 지냈어? 8월 말 미영은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손이 약을 향한다. 현주는 노크 없이 들어온다. 미영의 지별쇠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현주가 미영의 침대로 달려간다. 미영의 옆에는 약통과 물컵이 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뭐해 당신?
현주가 울면서 미영을 흔든다. 미안해. 미안해. 미영이 중얼거린다. 아이들이. 현주는 119를 부른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는 다행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병원 침대에서 미영이 깨어난다. 현주는 밤새 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해? 현주가 물었다. 미영은 말을 못한다. 당신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더 고통받아. 당신이 죽으면 그들이 감당할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 당신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살아야 해. 당신이 행복해야 해. 현주가 미영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들었다. 그 말 속에서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과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행복도 자신의 삶도 존귀했다는 것을. 미안해. 미안해. 미영이 울며 반복한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미영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아이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택할 것인가. 9월 미영은 심리 상담사를 찾는다. 현주의 권유였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약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 모든 걸 털어놓는 거야. 현주가 말했다. 심리 상담실. 50대 여성 상담사 강미영과의 첫 만남. 박미영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상담사가 물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난 누구일까? 미영이 한숨을 쉰다. 맞아요. 그게 한국 여성들의 공통된 문제예요.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나면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정현주 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박미영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상담사가 말한다. 미영은 눈물을 흘린다. 처음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쳐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의 아이들도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인간이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자식들이 이해해 줄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 상담사가 강조한다. 그 말이 미영의 심장에 박혔다. 처음으로 자신이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10월 준호는 여전히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 준호의 법인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온다. 보낸 사람은 현주였다. 박준호 변호사님, 당신이 우려하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당신 어머니와의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혼전 계약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현재 재산이 집, 보험금, 퇴직금은 당신과 박서현님에게만 상속된다. 저는 당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않는다. 혼전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 형제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만큼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당신 어머니의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현주. 편지를 읽은 준호는 멍해진다. 그는 변호사로서 현주의 조건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네, 준호.
정현주님과 혼전 계약서를 할 거고 너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구나. 내가 너를 못 이해해서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영은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엄마 정신 차린다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엄마 인생이 있어. 미안해. 준호가 울면서 말한다. 준호의 변화는 서연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0월 말 서연이 미영에게 전화한다. 엄마 미안해. 서연아. 미영이 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린다. 내가 엄마를 너무 어렵게 봤어. 엄마는 여자고 엄마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수 있는 거 맞아. 서현이 말한다. 그리고 정현주님 보니까 아버지처럼 따뜻하더라. 엄마가 잘 선택했어. 미영은 말을 못한다. 오빠가 결혼식 계획 짜자고 했어. 아빠를 배신하는 거 아니라 엄마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결혼하고 행복해줘. 그게 우리를 위해 하는 거야. 서현이 말한다. 그 말이 미영의 인생을 바꾼다.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준다는 것. 11월 초 준호, 서현, 미영, 현주 네 사람이 모인다. 미영님, 그리고 준호님, 서현님. 저는 당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당신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혼전 계약서도 했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현주가 말을 멈춘다. 당신들의 어머니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준호와 서연은 눈물을 흘린다. 이제 엄마는 우리 엄마일 뿐만 아니라 정현주님의 아내가 될 거고 제 미술 강사 선배의 친구가 될 거고 도고 온천마을의 한 주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 오케이라는 거죠? 서연이 웃으면서 말한다. 미영과 현주는 서로를 바라본다.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묻는다. 12월. 도고 온천 펜션에서. 작은 식이지만. 미영이 말한다. 우리도 가도 돼? 서연이 묻는다. 물론이지. 당신들 없이는 안 돼. 미영이 딸을 안는다. 12월의 첫째 주 도고 온천 펜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미영의 하얀 한복, 현주의 파란 한복. 두 사람이 서서 맞잡는 손. 친구 정희가 주례를 본다. 박미영님 62년을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당신 인생을 위해 누군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님, 당신은 외로운 밤들을 함께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두 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린다. 준호와 서현은 앞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의 얼굴이 다르다. 더 이상 죽은 것 같지 않다. 엄마 진짜 이쁘다. 서현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현주는 미영을 안는다. 박미영에서 이제 박정현주가 되셨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누구고 싶으신가요? 현주가 미영에게 묻는다. 난 박미영이고 싶어. 그리고 정현주의 아내이고 싶어. 그리고 준호와 서연의 엄마이고 싶어. 그런데 무엇보다 나 자신이고 싶어. 미영이 말한다. 1월 미영과 현주는 함께 살기 시작한다. 도고 온천 근처의 작은 집. 아침은 현주가 케이크를 만들고 오후는 미영이 책을 정렬한다. 봉사센터에서의 일은 계속되었다. 선생님, 저 신혼인 줄 몰랐어요.
센터의 스태프가 미영에게 말한다. 신혼이에요. 아직도. 미영이 웃으면서 답한다. 저녁 무렵 현주는 미영의 손을 잡는다. 지금도. 당신이 여기 있어서 고마워요. 현주가 말한다. 내가 왔으니까. 미영이 웃으면서 답한다. 주중에는 현주의 딸 지은이 방문한다. 미영과 지은은 자연스럽게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되어간다. 엄마, 당신 강좌 안 할래요? 도고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책 강좌나? 지은이 제안한다. 강좌? 미영이 묻는다. 당신의 인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지은이 말한다. 미영은 웃음이 나온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1월의 끝, 미영의 오빠 가족이 도고를 방문한다. 미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소개한다. 이분이 정현주 씨예요. 미영이 현주의 팔을 잡는다. 오빠 가족은 따뜻하게 현주를 맞이한다. 언니 정말 살아났구나. 오빠가 말한다. 응, 이제 살 것 같아. 미영이 웃으면서 답한다. 그 저녁 준호와 서현도 온다. 함께하는 저녁. 엄마, 그런데 요청이 하나 있어요. 준호가 말한다. 뭐? 우리 아버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당신이 행복하길 원했을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신 지 5주년 때 아버지 묘역에 함께 가줄래? 준호가 말한다. 미영의 눈이 촉촉해진다. 물론이지. 그리고 정현주 씨도 함께 가도 괜찮으면. 미영이 현주를 바라본다. 가겠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사랑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현주가 조용히 말한다. 봄이 온다. 아산에 도고 마을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인다. 미영과 현주는 그 벚꽃길을 함께 걸어간다. 그 옆에는 친구 정희, 지은, 준호와 서현이 함께한다. 엄마, 사진 찍어줄까? 서현이 미영과 현주의 뒷모습을 찍는다. 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미영이 감탄한다. 현주는 미영의 손을 꼭 잡는다. 당신 후회해요? 현주가 묻는다. 단 한순간도 아니. 미영이 답한다. 저녁 미영은 도고 공동 거실에서 중년 여성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 책 강좌를 연다. 참석자들은 60대, 50대 여성들이었다. 미영의 인생이 궁금했던 사람들. 저는 62세의 남편을 만났어요. 첫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우울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누군가 대신 살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인생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미영이 차분하게 말한다. 강좌에 참석한 60대 여성이 손을 든다. 선생님,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도 엄마 재혼을 반대해요. 네,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해 못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부모도 인간이고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미영이 답한다. 그래도 아직도 반대하는데요. 여성이 말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죽을 때까지 혼자 있을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미영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그 강좌에 참석한 여성들은 미영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본다. 후회 아닌 결단, 죄책감 아닌 자존감, 그리고 깊은 행복감을. 약 1년 뒤 아산의 도고.
미영은 도고 공동 거실에서 나의 황혼 재혼, 그 이후라는 책을 출간했다. 출판 기념회에는 준호, 서현, 지은, 정혜, 그리고 현주가 함께했다.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6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영이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영이 아이들을 바라본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너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 인생 대신 살지 않을게. 그리고 그렇게 존중받을 때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져. 엄마로서도 행복하고 너희의 어머니로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준호와 서현은 어머니를 안는다. 미영과 현주는 도고의 벚꽃길을 함께 걸어간다. 손을 잡고.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가족 모두가 함께 도고의 벚꽃길을 걸어갑니다.